원형 탈모는 말 그대로 모발이 원형으로 빠지는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2% 정도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요. 대개는 한두 군데에서 원형의 탈모를 보이지만 심한 경우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탈모 부위가 합쳐지며 탈모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크게 유전적 소인과 자가 면역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정상 털들이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이물질로 인식이 돼서 염증 세포들에게 공격을 받아 털이 끊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질환에서 유전자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형 탈모에서도 유전자 연구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져 있고 자가 면역에 관련되는 유전자 변이가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게 밝혀졌습니다. 원형 탈모는 탈모 치료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의 3%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젊은 탈모 환자가 늘고 있으며 건강보험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원형 탈모증 환자 16만 명 가운데 2030 환자가 7만 명을 기록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원형 탈모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전자 몇 가지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완전한 유전 방식이나 유전자를 밝혀낸 것은 아닙니다. 원형 탈모는 여러 유전자가 같이 관여하는 복합 유전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 환자의 20에서 30%에서 가족력이 있고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원형 탈모가 같이 발생하는 비율이 55% 정도, 소아 원형 탈모인 경우 환자의 7%에서 부모 한 명이 원형 탈모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유전적 소인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아직 유전 정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원형 탈모 환자의 약 23%에서 첫 발병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관여한다거나 원형 탈모 환자 중 발병 전 6개월 이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많다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원형 탈모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와 관련되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에 있어서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큰 정신적 충격이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 발생에 조금 관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감염이나 신경물질의 이상 등도 원형 탈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형 탈모는 어떠한 유발 인자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오고 모발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탈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형 탈모는 탈모 진행 속도가 빠르므로 증상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치료를 서두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원형 탈모는 재발 또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에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만약 초기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보통 원형으로 발생하는 탈모반이 특징이지만 크기가 커지거나 합쳐져서 불규칙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두피의 경계선을 따라서 긴 뱀 모양으로 빠지는 사행성 탈모, 심한 경우 두피 전체의 모발이 빠지는 전두 탈모, 온몸에 털이 빠지는 전신 탈모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끔 탈모가 있는 부위가 붉어지거나 가려움, 통증을 일으키는데 대개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원형 탈모 자가 진단 문항입니다. 첫째, 두피의 특정 부위가 가렵다. 둘째, 모발이 끊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모발이 갑자기 동그란 모양으로 빠진다. 넷째, 두피에 털 구멍이 거의 없고 반들반들하다. 다섯째, 두피 조직이 말랑하고 푹 꺼진 것처럼 보인다. 여섯째,
주변 머리카락을 당기면 쉽게 빠진다. 6개의 문항 중 3가지 이상의 현상을 겪고 있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탈모의 정도, 즉 범위, 그리고 탈모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탈모반의 수가 적으면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직접 두피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탈모가 심한 경우, 예를 들어 전체 두피의 30% 이상 빠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 억제제를 전신 투여하거나 DPCP라는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냉동 치료, 광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탈모 예방에 검은 콩, 블루베리, 흑미 등 블랙푸드가 효과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흑태, 서리태, 서목태 등 검은 빛을 띠는 검은 콩은 이미 샴푸와 환, 가루 등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형 탈모에도 검은 콩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콩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탈모 예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 드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이므로 콩의 폴리페놀 성분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전적으로 콩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검은색 자체만으로는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는 탈모증에 효과가 있다는 탈모 방지용 샴푸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탈모 방지용 제품은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일반 탈모 방지용 샴푸는 원형 탈모증의 자가 면역 반응에 대한 조절과는 무관하기에 원형 탈모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원형 탈모는 경과 및 예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탈모반이 작으며 그 수가 많지 않을 때는 50에서 80%에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탈모반이 매우 큰 경우, 즉 전두 탈모인 경우나 범발성 탈모, 채모가 빠진 경우, 그리고 손톱에 변형이 있는 경우,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가 탈모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원형 탈모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아토피가 동반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원형 탈모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사춘기 이전 어린이들은 원형 탈모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소아도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아에서 발생할 경우 어른보다 예후가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원형 탈모가 발생하면 흰 머리는 안 빠지고 검은 머리만 빠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원형 탈모 발생 시 면역세포가 모발에 색을 내는 멜라닌 세포 혹은 그와 유사한 색소를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처음 원형 탈모가 발생할 때 검은 머리만 빠지고 흰 머리는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모발이 날 때 흰머리가 먼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멜라닌 세포는 회복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원형 탈모로 인해 흰머리가 생겼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형 탈모는 20, 30대는 물론 10대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 초기에는 비교적 호전이 잘 되는 편이나 치료 및 관리가 늦어질 경우 난치성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가급적 초기에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탈모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며 긴 치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긍정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원형 탈모로 내원하는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걱정되는 마음에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활습관 개선 방법 등을 물어보십니다.
아직까지 건강보조식품이 원형 탈모 개선 효과를 보인 결과는 발표된 것이 없으나 적절한 운동과 비타민 섭취, 금연 등이 발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두탈모, 번발성 탈모증 환자분들의 경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정말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현재 전 세계 임상 시험 중인 약물이 식약처 임상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